반갑습니다. 글쓰기, 책쓰기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는 나연구소 우경화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전자책 초보 기초적인 특강을 준비를 했었고요. 요즘 전자책들 강의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전자책이라는 것에 관심들이 많고 쓰는 분들도 많고 또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요즘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줌 강의 많이 들어도 실행을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종태 코치님은 연세 있으신데도 열정적으로 본인도 전자책을 두 권을 쓰시고 이렇게 자격증까지 받으셔서 강의를 하시는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강의 듣는 것도 이 강사님이랑 호흡이 잘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또 결이 안 맞는 강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관로가 내고시니까 좀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또 편하게 다가가서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 잘 들어보시면서 이런 걸 다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알차게 아주 기초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잘 들어보시면서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밸류 라이프 가이드 김종태 작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전자책 쓰기 코치로 활동하고 작년 말에는 파이낸스 투데이 기자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 같은 시간이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 은퇴 이후 방향과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도 조금이나마 도전되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의 글씨요. 난생 처음 떼책 내고 작가 되고 평생 인쇄 받기. 요거요. 제가 참 우경화 대표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는데요. 이 말 들었을 적에 전자책 쓰는 사람한테는 정말 매력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감되시면 1번이라고 써주실래요? 1번. 네. 예. 강의 자료는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강용으로 잘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경화 대표님 하시는 그래서 전자책 출판 지도사 자격증을 이렇게 땄습니다. 인생의 저희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30살까지 배움, 성장의 시기, 또 70살까지는 섬김과 사역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후에는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목회자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목사의 직위를 내려놓고 평범한 이제 일반인으로서 특히 이제 밸류 라이프 가이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제 인생 산막이 새롭게 열린 셈인 것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의 국제 경영학 교수 마로 기에린이 그 세리 CEO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요즘 이제 그 인구 감소가 심하죠. 또 탈탄소와 탈세계와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이슈인데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인터뷰를 특히 이제 요즘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이럴 때 은퇴한 시니어들도 얼마든지 다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해살이 식물과 같은 1년생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년생 꽃처럼 내 인생에서 여러 번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의 발달,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이제 본인만 원하면 얼마든지 생애 주기가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re companies.
예, 나이나 경험에 따라 경다년생 식물이라 이렇게 이제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식물처럼 모두가 똑같은 인생 주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다시 이제 봄을 받는 다년생 식물처럼 노년에 우리가 다시 교육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그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난 이제 나머지 인생에서 무엇으로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그 새 지점에서 나를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2021년 11월 나이 70 몇신자가 되다 이 책을 쓸 때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나는 독서하고 글 쓰기를 좋아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다.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지난 이제 목회 40년 동안에 늘 해오던 일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건, 이제는 독서라고 하는 인풋보다는 글쓰기나 책쓰기라고 하는 아웃풋에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나를 발견한 지점은, 작년 이제 8월입니다. 세나시 스쿨 최은희 대표가 하는 데죠. 거기에서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들었습니다. 과정에서 내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상당히 이제 애를 먹었어요. 워낙 이제 저는 다양한 주제에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배우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배우면은 저걸 하고 싶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깊이 파는 스타일보다는 아주 다양한 영역, 다양한 주제에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내 거 하나 붙잡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밸류 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딱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역시 또 놀랐던 것은 지난 40년 목회 생활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전했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이제 종교적인 언어를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의 핵심들이었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밸류 라이프라고 자체는 전에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 라이프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치 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드리븐 라이프인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뭐 1인 기업을 하든 혹은 개인이 살아가든 가치를 지향을 하면 그게 참 사람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고 행복으로 연결되고 더 나은 이익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물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거나 비즈니스 때 보람과 행복을 더 느끼고 일도 더 잘 되고 또 이제 글을 쓸 때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쓸 적에 글이 잘 쓰여지고 독자와의 공감도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를 만난 지점이 바로 2020 작년이죠. 작년 6월에 우경화 대표님 전자책 쓰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 대표를 만나기 이전에도 전자책 쓰기에 대한 강의를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우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 중, 느낀 것 중에 하나 하신다. 이런 있다면은 저 같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밟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 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자책 쓰기 지도 사회 대표 주자인데 지금
뭐 닉네임을 백건 작가라고 했지만 훨씬 많이 쓰셨죠? 네네네. 200건 쓰셨나요? 한 139건 정도 씁니다. 아이고, 예. 39건. 엄청나죠? 예. 자, 그래서 우경화 대표는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새롭게 만난 이 세 지점을 종합을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이제 후회 문제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사실 이전에는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목사 아닌 밸류 라이프 가이드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 살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세 문제인데 무엇에 관한가, 내용에 관한 이야기죠. 뭘 할 건가.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이지만은 그러나 저거 자체는 이제 일차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이제 앞으로 저와 관계하는 뭐 고객이라고 할까요? 동료라고 할까? 동료 시니어들에게 가치지향적인 삶을 좀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전자책 지금 이제 챗GPT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멋있게 참 쉽게 더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글쓰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뭐 AI 활용 거부하죠. 본인의 이제 필력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이런 도움이 또 필요할 있거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도구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활용하면은 아주 멋있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이고 거기에 우리의 나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오로지 나를 위해서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변화해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P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첫째 people, 사람 두 번째 목적을 바꿔야 된다 방향이죠. 그다음에 장소 환경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이런저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생 후반을 살아가겠다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규모 법칙이죠. 어쨌든 이제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계속 쌓아가야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면서 연습하면서 일을. 자, 이제 조금 이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첫째, 이제 왜 우리가 책을 써야 하는가? 왜? 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강의를 하든지 대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책을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쓰고 그리는 것은 제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는 바대로 이제 호모사피엔스 고대인들부터 뭐 벽에다 혹은 바위에다가 뭔가 글을 새기고 도판에다 글을 쓰고 뭐 그렇게 했죠. 이 말은 말하자면 쓰고 그리는 거, 이거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본질적으로 글쓰기, 이 책쓰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첫째 자기 발견이죠.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나 자기가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자기 발전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발견.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실제 강의 때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책이란 뭔가 작가의 뭐다. 뭐일까요, 이게? 첫째, 책이란 지식인들의 보고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작가의 경험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또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브릿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다 이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우 대표님을 통해 들었던 그 좋은 말 중에 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거다. 이건 정말 이 패러다임 시프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책이라 그러면 읽는 거다, 독서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공부하는 거다,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은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소비자 마인드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생산자 마인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와 이제 TV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는 제 출연자들의 소비자네. 좀 속된 얘기이겠지만, 저 사람들 돈 벌어주네?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 때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참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책을 읽고, 뭐 보고, 공부하고, 이런 마인드에서, 나도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독자가 아니라 그 저자의 마인드로, 그렇게 딱 이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이 책에 쓴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하나 쓰여지면은 이제 명함이 되죠. 예, 프로필에 좋은 이제 내용도 되고요. 언제 책을 써야 되는가? 바로 지금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써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이야기죠. 공자의 이야기 쓰면 그런 얘기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 아픔이나 경험이나 뭐 상처 뭐 이런 것들 근거로 해서 그걸로 또 끝나면 안 되죠. 뭔가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그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밸류 라이프인데요. 밸류 라이프 글쓰기. 뭔가 이렇게 그 보편적인 가치, 메시지, 그걸 반드시 이제 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뭐 잘 쓰려 하면 글이 막히고, 진솔하게 쓰면 술술 쓰여진다. 이제 제가 써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 유리하게, 수리하게 글을 쓰려고 하면 더 안 되고, 그저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잘 쓰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밸류 라이프 글쓰기라고 하는 이런 그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 삼찰 팁이라고 해서 관찰 글쓰기, 성찰 글쓰기, 통찰 글쓰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그 제 나름대로 그 경험했던 이야기, 느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그 초고를 완성했어요. 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텀블벅에다가 이제 올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썼습니다. 관찰, 성찰, 통찰. 자, 그래서 우리가 먹었으면 배출하고 배웠으면 남을 가르치고 아는 것은 공유하고 책을 읽었으면 책을 써야 된다. 이게 그 인풋과 아웃풋의 별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거의 인풋으로만 살아왔죠. 거의요. 쓰는 쪽, 책 쓰는 쪽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역점을 둬도 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닉네임을 그 여러 가지로 정하다가 마지막으로 가향으로 하나 잡았는데요. 가향은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가 이렇게 향기롭게 주변에 퍼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제 밸류 라이프 그와 관련된 가향 작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가양하고 원래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네이버에 작가 그 인물 등록을 했는데 가양이라고 적기 전에는 쓰기 전에는 이제 글해라고 했습니다. 글해 작가로 했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을까? 가양이 나을까? 글해가 나을까요? 채팅창에
가향, 그래. 한번 적어 보실래요? 예, 그래. 예, 반응해 주셨네요. 예. 아, 가향이, 다수, 가향이 더 많네요. 예. 하여간, 예, 그렇게 이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가향 작가. 백건 작가보다는, 백건은 이제 대표님이 이제 가져가셨고, 예, 저는 가향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 챗GPT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제가. 괜찮죠? 그, 챗GPT가 가향으로 정한 건 아니고, 나는 이제 앞으로 밸류 라이프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정보를 줬죠. 그런 정보를 줬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름 종합해서 내가 가향으로 정했습니다. 챗GPT 참 굉장히 재밌어요. 써보니까. 예. 책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페이퍼에 제가 이제 그 도서관, 저도 책이 한 이제 5권을 이렇게 썼는데요. 예. 이제 여러분 쓰시면 되겠죠. 예.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참 관심이 너무 많아서 참 탈인데요. 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가치,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예, 쓰는 것은 자기다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 개인과 1인 기업의 지향점은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의 줄임말입니다. 이 수업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우경아 대표님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전자책 시장 출판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쪽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7.7%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예, 세계 시장의 이제 통계에 드립니다. 예. 국내 출판 시장도 이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추세에. 예. 그래서 우리 전자책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책 그 구매하는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요. 전자책, 종이책 장단점 챗GPT에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휴대성이 뛰어나고 공간 질량 뭐 등등 이제 장점이 많죠. 예. 그래서 콘텐츠에 제약이 없고요. 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거죠. 저도 제 종이책을 이제 몇 권 출판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공저자도 하고 뭐 단독 저자도 이렇게 했는데 뭐 초보 작가들한테는 뭐 그냥 돈이 많이 들죠. 예. 최소한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전자책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죠. 예. 글로벌 시장의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제 옆에 이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파일은 주로 이제 여기 이 페이퍼는 PDF 파일을 이제 사용하죠. 그 출판할 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 뭐 요거 다 해봐야 2,500원인데요. 이 중에서 뭐 ECN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DRM도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 네, 하는 게 좋겠죠. ISBN은. 예. 그리고 요 페이퍼의 전자책 등록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6가지를 준비해서 바탕화면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지, 파일, 책 제목, 부제목, 개요, 목차, 뭐 이런 거요. 저자 소개. 이런 거 딱 준비해 놓고 등록을 이제 해야 됩니다. 표지 디자인 할 때 9가지 중요한 요소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강의 진행하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릴 것입니다. 예. 하기만 하면요. 이 페이퍼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주일 안에 거의 이제 심사가 돼서 메일로 전달이 되고요. 그 책 표지 만드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제 활용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나이 카페를 통해서 이제 책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바로 표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사용했던 책 표지 이미지 준비할 적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입니다. 뭐 이런 거 활용해서
표지를 만들 수 있고요. 목업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3D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캔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프리픽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도 할 수 있고요. 페이퍼 검수 기준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뭐 올 필요가 없고요. 이 프로는 안 되고요. PDF 파일만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 대표님, 요즘 어떠세요? 전자책 쓰는 사람 말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퍼 파일로 등록은 가능한데 그거를 아, 미리 주고받기에는 조금 이퍼 PO들이 다 안 깔린 분들이 많아서 아, 대중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하여간 제가 작년 11월인가요? 하여간 그때까지는 이제 피드를 이제 얼굴이 좀 검게 나오죠? 그 풀이 갑자기 꺼지나? 좀 어두워지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이거 다 돼 가는데요. 이 밑에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화면. 있죠. 이게 이제 클릭하면은 회원 가입 안내가 나옵니다. 이제 가입하신 분들 거기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화면을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관리자, 유페이퍼 관리자하고 이메일 주고받는 이제 창이고요. 홈 화면인데 홈 화면을 클릭하면은 이제 그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제 도서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등록한 전자책 그 표지들이죠. 그런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선을 클릭하면은 이제 왼쪽에 메뉴바가 뜨는데 여기 위에는 메뉴바하고 이제 같죠. 거의 같은데 개인 이제 그 페이퍼 책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메뉴바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책을 등록하는 거는 이제 톱니바퀴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창에서 이제 콘텐츠 등록을 하는데 파일을요. 이제 메뉴에 그 이제 콘텐츠 등록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거 위에 거는 일단 등록하고 나서 관리하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거 전자책 등록 요걸 이제 클릭하면 그 다음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전에 거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강의하는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뭐 책 제목 밑에 하고, 부제목 이제 하고, 다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저자라든지 출간 일자. 그 다음에 전자책 파일 등록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해도 됩니다. 요거 세 개는요. 전자책 업로드하고 표지 등록하고 PDF에서 이 내용들 이것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나중에 하면 되고요. 표지 등록하고 목차 등록해서 마지막에 등록 그 전자책 등록 요거 이제 클릭하면 이제 끝입니다. 요거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전자 판매 제휴회사가 쭉 있고 수익 배분율이 밑에 쭉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등록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정보가 다 보이니까요. 하시면 되고요. 신청 완료 이래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할 적에 사용했던 이 자료고요. 판권 예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보통 앞에 이런 걸 쓰는데 요거는 선택인데요. 요거는 이제 필수고, 선택이고 필수. 요거는 해야 되죠. 부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풀네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이제 써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무료 전자책 쓰기 이제 무료 특강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이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쉬는 시간, 오늘 이제 휴일인데 휴무인데 휴무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무일 1월 14일, 1월 23일, 1월 29일, 2월 4일 이렇게 제가 시간을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전자책 쓰기 관심 있으신 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같은 요일에 일정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그 장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일정에는 이제 낮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첫날은 전체 강의를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1대1 코치를 합니다. 1대1로. 낮에, 오전, 오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에는요. 그런 또 이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기대 효과, 이제 나만의 전자책을 낸다는 거고, 책을 내면 이제 다 작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책이든 이제 평생 인쇄를 받는 거고요. 책 한 권을 내면은 네이버에 작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 등록이요. 우 대표님 그 책 한 권 써도 가능하죠? 네네. 그거를 써도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이쪽에 전자책을 다 판매할 수 있고요. 평생 이제 책값의 40% 내지 70% 인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런칭 기념으로 33% 할인된 대표님이 전자책 쓰기 코치 과정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요 모임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 런칭 기념으로 이제 20만. 그런데 딱 두 명만 모시겠습니다. 말씀드린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주야간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인생 밑바닥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